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가치주 대세론 벌써 20탄째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6월 4일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꾸준히 강조한 바와 같이 자, 상법 개정안은 이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이 가동이 된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포인트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공약은 뭐냐면요. 자,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자산 소유 구조를 보면 여전히 한 70% 정도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이제 상대적으로 한 30% 정도가 안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이 한 40%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0%, 70% 비중이 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부의 중심이 기존의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혁명적으로 대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치주 대세로는 더욱 강화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가치주 대세로 특집 교재를 제작하고 이제 판매를 해왔는데 이제 마감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입금일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판매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교재 구입을 망설인 분이시라면 이번 기회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 구입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약 1개월 동안 이제 회원과 동일한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교재 안에는 이제 대형 가치주가 7종목 있고 중소형 가치주가 7종목 있습니다. 14종목인데 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입하신 분께는 세 종목으로 제가 압축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를 통해서 세 종목으로 이제 압축해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꼭 약속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0탄은 가치주, 중소형 가치주 세 종목에 대해서 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5월 7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코스피 대표 종목 200개 종목의 평균 PBR을 계산해 보니까 0.8배입니다. 전체를 해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흥국들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한국 증시가 유독이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근데 대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대만은 우리가 PBR이 0.8배인데 대만은 2.6배입니다. 3배가 넘어요. 3배가. 자,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부의 중심이 대부분 이제 70%가 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거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약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기업이라든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이제 높이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5,000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더블이죠. 3,000포인트에서 곱하기 2면은 6,000포인트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진국 23개국 평균이 여러분들 3.5배입니다. 우리나라는 0.8배요. 우리나라도 뭐 이유 같은 간에 지금 이제 선진국 반열이라고 봐야 되는데 0.8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대만이 2.6배, 브라질이 1.7배,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보통 1.7배, 1.8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증시 대비해서 반토막도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전력이 가치주의 이제 대표 주주자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이제 가치주죠. 전형적인 가치주고 증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몇몇 이제 건설주도 전형적인 저퍼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 이제 4월서부터 이미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대형 가치주에서 쏠려있던 매기가 중소형 가치주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 가치주들이 50% 오른다면 중소형 가치주들은 100% 혹은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바닥거리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주 어떤 대세론에 공감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돼요. 우리가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는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지만 PBR이 퍼가 아니라 PBR이 여러분들 40배가 넘어요. 이거 말도 안 되고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저평가돼 PBR이 여러분들 당연히 1배가 안 되는 거 0.5배 아래에서 여전히 머물리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래서 가치주들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복원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무조건 이제 저퍼라든가 무조건 저 PBR주가 아니에요. 거기다 독점력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혹은
현금 창출력, 이익의 어떤 방향성, 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한 기회가 올 것이다. 저 역시도 저희 그 현대투자 역시도 가치주 대세로 오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면 어설프게 물에 sul탄다 물에 sul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감한다면 함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함께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저희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잡은 겁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보니까 2023년도 초에 출발했어요. 니케이 당시 이제 25,000포인트부터 42,000포인트까지 급등했거든요. 당시 코스피는 이제 지루한 박스권 내에서 갇혔습니다. 핵심 논리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의 이제 의사결정 개입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본도 일본 기업 그 문화도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어쩌면 일본이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서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뭐 발음이 좀 이상하네.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작동이 된 거죠. 즉 기관의 의사결정 개입을 의미한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을 해보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 명문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그 허울뿐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특히 이제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투명성, 공정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신속성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5,000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태국처럼 말레이시아 정도까지 그 정도 PBR까지 간다면 당연히 주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가치주 대세론이 올 초서부터 빠르면 올 초서부터 혹은 4월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성주로 물량이 작은 중성주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웅주들 급등주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가입한다는 게 지금은 이제 교재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교재를 구입하면 제가 반드시 사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그 장기 월봉 차트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2023년도 25,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크게 오르죠. 2024년도 초반까지 오르는데 여하튼간에 25,000포인트부터 밸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42,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그 정권 탄생과 함께 밸류 프로그램이 상법 개정안 통과 플러스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런 어떤 상승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암울하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디스카운트가 됐었는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리레이팅 재평가가 되는 그런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치주 대세론 특집 교재를 우편 판매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입금분에 한해서입니다. 자, 대형 가치주 7종목. 그런데 지금 대형 가치주 7종목, 준성 가치주 7종목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6월서부터는 종목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좀 다양하게 다른 종목을 많이 오른 거. 예를 들어서 효성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뭐 따라사기도 애매하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쿠쿠 홈시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부담. 뭐 사도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매수 입장에서 오파가 주문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바닥에서 도약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중소형 가치주 세 종목 중에서 대한약품인데 제가 조금 쑥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대한약품은 자본금이 30억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품절주죠.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대한약품 교재에다가 어떤 내용 썼냐면 제목을 이제 가치주의 시조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대한약품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게 이제 수액지죠. 우리 흔히 닌겔이죠. 닌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독점형 기업이죠. 전체 매출에서 수액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80%. 이 마케팅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케팅 독점형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PBR이 0.5배입니다. 그 다음에 퍼도 4.5배밖에 안 돼요. 배당은 작년에 3.4%였고
부채 비율이 17%에 유보율이 이제 9,200%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우량 기업이에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약품이 1996년에 상장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996년에 상장돼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이제 매출과 영업이 증가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뭐 무서울 정도의 대단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이 작고 크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도 자본금이 30억에 불과하지만 이런 주식 몇천 주씩 혹은 몇만 주씩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약간의 인내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장기 월봉 차트거든요. 과거에 이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월봉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바닥이죠, 여전히. 자, 여러분들 대한약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약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제라는 것은 병원 입원 일수 증가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병원 입원 일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우상향, 성장이 매출과 영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성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고점 5만 원, 5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유의 주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또 준비를 하려다가 이번에 이제 무학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방송 때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자, 대한약품이 이제 수액제, 표준화, 그 마케팅 독점 기업이라면 무학은 이제 지역 독점형 기업이에요. 지역 독점형. 그러니까 울산이라든가 창원 이런 경남 기반의 이제 그 소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당이 많이 줘요. 작년에 배당을 8%대 8.2%였어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9%, 유보율이 10,000%입니다. 초우량 기업이에요. 그리고 따박따박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2023년에 160억, 2024년에 이제 169억, 올해 이제 한 175억 정도, 18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역 독점. 이 경쟁 회사인 이제 하이트 진로가 있어요. 하이트 진로는 매출로 따지면 무학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배당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재무구조를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무학이 훨씬 더 좋은 회사입니다. 제법 많이 올랐어요. 무학도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그 세 종목 안에 포함이 됐던 종목입니다. 교재를 구입하시면 무학은 이제 반드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노출이 있으니까 무학은 뭐 그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여하튼간에 일봉으로 보면 좀 올랐지만 월봉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바닥 수준이에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그 무학을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했거든요. 17,000원에서 17,000원 부근에서 죄송합니다. 7,000원, 8,000원, 7,000원대, 6,000원, 7,000원대 저희가 최초 추천할 때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학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기업을 분석해 보면서 거의 뭐 아름다운 정도 수준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최근에 이제 구입하신 분들,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한일시멘트 제가 굉장히 또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멘트 기업 하면은 좀 사양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고로 그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규모의 독점 기업이야. 시멘트 회사는 여러분들 그 시멘트 회사를 그런 기업을 만들려면은 그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규모의 독점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일 시멘트 제가 가치주의 백미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런 거 사양 기업인데 여러분들 한일 시멘트 그 작년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어가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작년에 배당이 여러분들 그 6.89%입니다. 부채 비율이 62%, 유보율이 4,800%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2,460억, 2024년도에 2,700억, 올해 이제 2,800억 이상을 또 얘기하거든요. 건설업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시연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독점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25,000원 제시했거든요. 기가 막힌 회사, 기가 막힌 회사. 여러분들, 가치주 대세랑 공감한다면 한번 크게 한번 승부를 보시고, 이왕이면 저희 또 영업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가 추천하게 100% 모두가 다 급등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 성향하고 비교해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논리가 맞다면 엄청난 수익이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가치대세로 특집교재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반드시 보내주시고요. 성명과 함께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는데 뭐 3만 원 저 할인해달라, 뭐 얼마 할인해달라 이런 얘기는 이제 가급적이 좀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자, 가치주 대세론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